네, 구로울의 윤건영입니다. 장하성 대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장하성 대사님 객지에서 고생 네, 많으십니다. 들립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천인갱 유해 발굴과 관련된 내용을 좀 질의하고자 합니다. 대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잘 43년에 못 들었습니다. 천인갱이요. 천인갱. 네, 네, 예, 네, 예. 네, 네, 잘 아실 텐데요. 예, 잘 43년에 압니다. 예, 조선보국대라는 명칭으로 해서 하이난 섬에 끌려간 우리 조선인이 한 2천 명이고 그 중에 돌아오지 못한 사람이 1,000명이다라고 해서 천인갱이라는 별칭을 얻었습니다. 대사님 부임 이후로 작년에 외교부 부부장도 만나시고 해서 여러 노력을 기울였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네, 천인갱 관련해서 이제까지는 우리 정부가 좀 소홀히 하는 바람에 한 20여 년 동안 민간에서 관리해오고 했던 게 있습니다. 핵심적으로는 이 중국 당국의 태도가 중요할 텐데요. 어떻습니까? 대사님 보시기에 중국 당국의 태도가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까? 좀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네. 최근에 좀 변화가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전에 의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전에는 저희가 이 문제를 계속 제기를 해도 특별한 대응이 없었는데 이제는 양국이 그러면은 역사적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역사적 사실에 대한 선행 연구를 공동으로 하자는 이제 서로 합의를 해간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건 상당한 변화라고 보고 저희는 또 이 문제는 계속해서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그 소재지인 그 하이난성의 산ян시 정부와 직접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작년에 그 천인계 인근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돼지를 이렇게 도축한다든지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 도사에서부터 출발해서 유해 발굴하고 유전자 확인하는 과정들 하나하나가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협업 그리고 우리 중국 대사관 주중 중국 대사관의 적극적인 노력 없이는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에 맡겨두지 말고 앞으로는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사라는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네. 번째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관련해서 중국에 대한 공공외교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중국과 북한의 중국에 대한 의존성이라는 게 대북 제재 이후로 굉장히 깊어졌습니다. 단적인 예로 무역만 하더라도요. 북한의 중국 의존도가 2005년도에 한 50% 전후였는데 한 15년 어간에 97%까지 중국에서 수입을 하게 됩니다. 이게 유엔의 대북 제재가 강화되면서 북한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북에 대한 식량에 대한 대규모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뭐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고 관광객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지는 않지만 작년까지는 연간 20만에서 30만 중국 관광객이 북을 방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즉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주요한 키로 중국 외교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시간에서도 대사님께서 중국의 주요 관료들이라든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설득들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제가 업무보고 다른 자료를 요청을 봐도 그런데 대사관 측에서 공공외교 차원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사님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북중 관계는 뭐 경제 문제에 있어서 특히 이제 그러니까 북한의 중국 의존도가 매우 높은데 올해 들어서 지난 8월까지 통계를 보면은 중국이 북한으로 수출한 것도 한 70% 과거에 비해서 줄었고요. 또 그 반대로 북한이 중국에 수출한 것도 한 70% 줄어서 상당히 경제적인 압박이 큰 걸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양국 간의 관계지만은 저희 대사관에서도 하여튼 계속해서 관심을 두고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장 대사님께서 잘한 부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이번 국감을 준비하면서 각국의 운전면허 상호 인정 협정과 관련해서 주요 국가들 조사 사례들을 쭉 조사를 해봤습니다. 통상 우리나라에서 운전면허를 갖고 계신 분이 해외로 나가게 되면 협정이 돼 있는 곳에서는 별도의 시험이나 절차 없이 바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그런 협정을 많이 맺으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 중국과는 그 협정이 맺어져 있지 않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대사께서 취임하신 이후로 통상 이 과정들이 한 2년 이상 걸리는 부분들을 즉 주무관청과 주무관청, 중국의 주무관청과 한국의 주무관청을 직접 연결을 해서 이걸 한 1년으로 단축을 시켰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코로나 국면에서 이게 좀 스톱돼 있는 상황이 있긴 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조금 대사님께서 마지막까지도 좀 책임지셔가지고 저는 굉장히 적극적인 공공의 영역을 개척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영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대사의 업무 속에서도 잘 좀 해나가 주셨으면 합니다. 당부를 드리고요. 남관표 대사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이 예, 대사님 뭐 멀리서 고생 많으십니다. 국내에 계실 때 고생만 하시다 가셨는데 예, 하여튼 건강 잘 챙기시고요. 앞서 존경하는 이상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좀 당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본 정부의 지금 행태는 소위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라는 내로남불의 극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러시아에서 방사능과 관련 유출물을 일본 근해에 버리는 데 대해서 일본 정부는 총리까지 나서서 강력하게 규탄한 바가 있습니다. 대사님께서 알고 네, 1분 더 드리시죠. 내용 아십니까? 일본 호소카와 총리 시절에 있었던 사례를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또 아울러서 일본 내에 지방자치의회라든지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방사능 폐기물 물질을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 여론이 높다는 것도 대사님 알고 계시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무리를 해서 이 방사능 오염수를 배출을 곧 하는 결정을 내린다고 합니다. 앞서 우리 이상민 의원님께서 당부하셨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냥 묵과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물론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국제사회와의 연대 그리고 일본 사회 내에서의 여론 형성 과정에 있어서 우리 대사관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사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실 것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